2011년 11월 3일, 일본 오사카 시내에 있는 한 파출소. 정적을 깨며 파출소 문을 열고 급하게 들어오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연신 뒤를 돌아보며 파출소로 들어온 중년의 여성은 경찰을 발견하자마자 살려달라 외쳤습니다. 스미다 미요코의 강압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말하는 중년의 여성. 온몸에 멍이 들고 비쩍 마른 그녀는 파출소에 들어왔음에도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연신 주위를 둘러보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은 곧바로 그녀가 안내한 집으로 향했고 마당 옆 창고에 있는 드럼통에서 그녀가 말했던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범인 스미다를 비롯해 그녀를 도왔던 사람들이 체포됐고 신문을 통해 경찰은 더욱 심각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스미다 미요코, 그녀의 손에 5 일가가 비극에 빠졌다는 것을 말이죠. 1948년 10월 12일에 일본 휴고현 야마가사키에서 태어난 스미다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미장이라던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유흥에 빠진 뒤 전 재산을 잃었으며 어머니와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났기에 스미다는 어떠한 애정도 받지 못하며 자라났고 친구들과도 여러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친구들에게 둘러싸이면 아버지가 야쿠자라며 으름장을 놓았다는 스미다. 학생 때부터 여러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그녀는 소년원을 자주 오갔다고 합니다. 19살에는 아는 동생에게 성매매를 시켜 체포되기도 했던 그녀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저지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스미다는 감언이설로 남들을 속이며 소위 여왕벌로 군림했고 그렇게 그녀의 마수에 5 일가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수법은 매번 동일했습니다. 어떤 이들과 친해지면 그들의 집에 들어가 살며 이간질을 통해 가족들을 와해시켰고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 보험금과 집을 빼앗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런 것에 당하는지 많은 이들이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스미다의 수법은 매우 치밀했고 마인드 컨트롤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한동안 남의 집에 눌러 살며 그녀는 때를 보아 건강한 청년들을 불러들였고 무력을 통해 가족들을 제압했습니다. 덩치가 좋은 청년 5-6명을 야쿠자라 소개하며 가족들을 압박했던 스미다. 이웃들은 그들을 돼지군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수면, 식사를 비롯해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스미다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집을 장악하면 열쇠를 바꾸어 외부에서만 열 수 있게 만들었고 이간질을 통해 가족들 사이를 멀어지게 해 결국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스미다는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꼭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통해서 가족을 살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식 3명이 함께 살았던 A가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스미다와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A가의 어머니는 1987년에 실종됐고 1994년에 실종해서 사망으로 전환됐습니다. 후에 체포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녀는 실종이 아닌 살해당한 것이고 아마가사키의 바다에 유기됐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끝내 그녀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A가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스미다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자신의 시누이와 A가의 장남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05년에 A가의 장남이 오키나와 현에서 실족사했고 그의 보험금 1억에는 서류상 아내였던 스미다의 시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모든 돈의 최종 도착지는 스미다였죠. A가의 차남은 그런 스미다를 피해 몇 번 다른 현으로 도망쳤지만 매번 발견돼 끌려왔고 2011년에 그들의 손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후에 야마가사키 인근 항구 앞바다에서 드럼통에 넣어진 상태로 발견됐던 A가의 차남의 몸에는 구타의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스미다는 A가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와중에 다른 일가 역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일가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최소한의 감시자를 두고 다른 일가에 들어가 똑같은 짓을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마치 땅 따먹기를 하듯이 다른 일가의 집에 들어가 빼앗은 뒤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던 스미다. 1998년 3월 먼 친척인 B가의 장례식에 방문한 스미다는 트집을 잡아 그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데 성공합니다. A가와 마찬가지로 B가 역시 스미다에게 장악당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9년에 스미다가 개최하는 가족회의 중 그녀의 통제를 견디지 못한 B가의 장남 부부의 아들이 투신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개최한 가족회의는 가족들 간 실수를 하면 실수한 자를 문책하고 심지어 집단 린치를 가하는
회의를 가장한 범죄 집행의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에 비가의 차남 부부의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죠. 그 사이 스미다는 시가와 디가에도 마술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시가의 장남이 스미다 전 남편의 동창인 것을 계기로 그녀는 손쉽게 시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3월에 시가의 어머니가 사망했고 2001년에 시가의 장남은 퇴직금의 대부분을 스미다에게 빼앗긴 뒤 실종됐습니다. 2003년 10월에 시가의 차녀는 스미다를 피해 달아났고 2007년에 시가의 차남은 아들과 함께 도쿄로 도망친 뒤 3년 후 병사했습니다. 시가의 장녀는 디가의 며느리였는데 이것으로 인해 스미다는 디가의 재산에도 눈독을 들였습니다. 2003년 8월에 시가의 장녀는 홀로 스미다를 피해 도망쳤는데 2007년 말에 와카야미 현에서 결국 붙잡히며 다시 야마가사키로 끌려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2008년 3월에 갑작스런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2009년 6월에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스미다는 디가의 장녀를 자신의 동거남과 디가의 차녀를 자신의 차남과 결혼시켰습니다. 2008년 12월에 스미다는 며느리인 디가의 차녀와 돼지무리에게 디가의 장녀를 살해하도록 유도한 뒤 그녀의 시신을 주택 내부에 유기했습니다. 이변을 알아차린 디가의 백부가 집에 방문해 스미다에게 저항했지만 돼지무리에게 붙잡히며 감금된 후 2004년 1월에 결국 사망합니다. 스미다는 피해자들에게 얻어낸 돈으로 고급차를 몰며 비싼 아파트를 사는 등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돈이 고팠습니다. 2009년에 영무원인 이와 시비가 붙었으나 이내 화해하며 이가에 접근했던 스미다. 스미다는 이가의 사위였던 영무원에게 좋은 자리가 있다며 카페를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꼬드기는 반면 그의 아내인 이가의 차녀에겐 남편이 어리석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려 한다며 이혼하라고 이간질했습니다. 이러한 이간질로 부부의 관계가 멀어지자 이를 놓치지 않고 스미다는 이가가 지금 시끄러우니 그들의 자식을 자신의 집에 맡기라 제안했습니다. 처음 이를 수락했지만 자식, 손주가 걱정된 이가의 어머니, 장녀, 차녀, 사위는 결국 모두 스미다의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게 됩니다. 앞선 다른 일가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가 역시 스미다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당했고 그 중에는 후에 모든 것을 경찰에 신고하게 될 이가의 장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미다는 이가 사람들에게도 수면이나 식사, 화장실에 갈 때는 꼭 자신의 허락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반항하는 이가 나오면 가족 회의를 열어 가족들로 하여금 반항하는 이를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혹여 가족들이 머뭇거리면 돼지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결국 2011년 9월 11일에 이가의 어머니는 가족들의 손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이가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제 스미다의 목표는 이가의 장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모두 손에 쥐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말이죠. 2011년 10월 30일 이가의 장녀는 이대로는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오사카의 시내 호텔에서 나흘을 머물렀던 그녀는 11월 3일에 파출소에 방문했고 그렇게 스미다는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스미다는 남아있는 이가의 다른 사람들을 자살처럼 보이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하니 경찰이 조금만 늦었어도 사망자는 더 나왔을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이 사건의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죠. 게다가 범행을 부인하던 주범 스미다가 2012년 12월 12일에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에 더욱 재판은 난감해졌습니다. 결국 스미다의 강압에 의해 가족들을 어쩔 수 없이 살해했던 가족 구성원들은 대부분 낮은 형량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됐고 돼지무리들을 비롯해 살인에 직접적인 관여를 했던 이들은 20에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경찰은 스미다의 사건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도망쳤던 피해자들이 스미다의 만행을 신고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신고 횟수는 무려 5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들은 집안의 금전 문제나 폭행 등은 경찰이 나설 사안이 아니라며 신고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경찰의 무능한 일처리를 비난했고 사건이 발생했던 카가와 효고의 현경은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해 부적절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표했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에선 주범인 스미다를 여왕벌이라 표현하며
그녀의 범행에 대한 잔혹성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고 죗값을 마주하기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미다. 그녀의 영혼이 지옥에 갇혀 평생 끝없는 고통을 받길 기도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